피해자는 피고인이 뽀뽀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친구는 뽀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른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오늘은 강제추행 사례를 좀 얘기해 볼 건데요. 피고인도 처음에 다 자백을 했었고 피해자와 그 친구의 진술 증언까지도 다 있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강제추행 사례가 무죄가 나온 걸까요? 이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강제추행죄는 찰나의 접촉만으로도 추행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도를 떠나서 기습적으로 접촉 자체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안도 처음부터 굉장히 불리한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를 인정하고 그냥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어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봤더니 이거 피해자 진술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피고인도 계속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뽀뽀를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고 무죄 주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안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피고인은 이제 지하철역, 지하상가를 계속 걷다가 여자분이 다른 친구분이랑 걷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접촉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뽀뽀를 한 것이 맞나 아닌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역에 CCTV 한 3, 40대가 있었는데 이걸 다 돌려봐도 딱 그 뽀뽀하는 장면이 찍힌 건 없었어요. 게다가 피고인은 극심한 공황장애랑 경계성 지능장애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현행범 체포됐을 때 진술을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자백도 하는 등 초반 진술 굉장히 불리하게 해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희가 변호사 상담을 한 다음에 피해자 진술 조서를 한 줄 한 줄 이제 꼼꼼하게 보다 보니 틀린 부분들이 많아서 그걸 기초로 증인신문을 굉장히 세밀하게 진행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물어보니 피해자 진술 중에는 지하철역 CCTV 장면과는 실제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즉 피해자의 진술 모순, 불일치의 점이 나타난 거죠. 또 친구의 경우에도 처음에 경찰 조사 때에는 뽀뽀하는 거 봤고 쪽소리도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이제 법정의 증인으로 불러보니까 솔직히 그때 잘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술을 변경한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법정의 증인으로 나오다 보면은 초기 조사 때랑은 달리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바꾸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또 피해자와 그 옆에 있던 친구 자체의 진술도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눈을 감고 뽀뽀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친구는 눈을 뜬 채로 뽀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른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고인 신문을 하면서 이제 피고인이 경계성 지능장애도 있고 또 이제 공황장애도 심하다 보니 체포가 되면서 두려워서 초반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3명의 진술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 이렇게 재판부가 봐서 이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보아서 결국 무죄를 선고한 사례였습니다. 이 선고가 나는 날 피고인과 가족, 친척분들이 다 오셨었는데요. 이러한 판사의 판결을 들으시고는 정말 다 감동해서 우시고 심지어는 검사도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결이 무죄로 확정이 됐죠. 다행히도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처럼 성범죄 사건,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조사가 굉장히 피해자 진술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피고인인 나한테는 모든 것이 다 불리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경찰 조사의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법정에 와서는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 등의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권리 주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